안녕하세요, 에릭킴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RC의 팟6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팟6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RC 파트에서 딱 중간에 끼어 있는 파트죠. 팟5와 팟7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팟6는 팟5의 성격과 팟7의 성격이 어느 정도씩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팟6는 총 지문이 이제 4개의 지문이 있죠. 4개의 지문이고 그 지문에 각 지문마다 문제가 4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는 16문항이죠. 자, 그리고 한 지문에 4개의 문제 중에서 어법, 어휘 문제가 3개가 있고 그리고 문장을 통째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팟7의 성격, 독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팟5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팟6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자,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오늘 푸는 문제도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의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최신 기출 유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한번 보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되어 있죠. 자, 편지 지문입니다. 자, 밑에 문제를 봅니다. 밑에 1번 문제를 보니까 보기 4개가 전부 다 동사죠. 자, 그러면 1번의 빈칸은 동사 자리가 확실한 겁니다. 이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가 아닌지 따져볼 필요는 없죠. 동사 자리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수동태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자, A, B, C, D가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수일치 그리고 시제일치가 남았죠. 주어가 뭐냐면은, 자, 빈칸에 들어갈 동사의 주어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데니스 에반스라는 사람 이름이죠. 자, 사람 이름은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자, 여기 에반스 S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복수 명사가 아니라 단수 취급한다. 고유 명사는. 자, 그러면은 3인칭 단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죠. 마지막 하나 시제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을 쫙 보니까 팟5는 있죠. 보통 시제 문제가 확실하다면은 그 문장 안에, 해당 문장 안에 시제를 알려주는 단서가 반드시 들어있죠. last year, next month 이런 식으로 현재, 과거, 미래를 의미하는 부사가 반드시 들어있는데, 지금 이 문장은 있죠. I'm writing to confirm that Dennis Evans 다음에 블랭크가 있고 with Dream Electronics에서 문장이 끝났는데 이 문장 안에는 지금 현재, 과거, 미래 등을 의미하는 특정한 시간 부사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가 팟6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가 있죠. 팟5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팟6에서는 꽤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빈칸에 지금 A가 들어가면은 데니스 에반스가 드림 일렉트로닉스에 고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 B가 들어가면은 고용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편지 쓰고 있다. 그런데 B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이거는 지금 has been도 아니고 had been이죠. 자, had pp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데 과거 완료를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대과거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저는 이런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대과거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과거라고 부르죠. 자, 왜 대과거라고 부르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더 있을 때 그 과거 사건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had pp는 있죠. 과거 동사가 하나 더 있을 때만 쓸 필요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있죠. 과거 동사가 없는 문장에서는 had pp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꼭 알아두세요. 동사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선택지 중에서 had pp 시제가 있다, 과거 완료 시제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빈칸이 있는 문장에 과거 동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had pp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빨리 소거하는 것도 중요하죠. 객관식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과거 동사가 하나도 없는 문장에는 had pp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 자, 이게 문법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B 일단 제끼입니다. 그럼 C는 과거 시제죠. 고용되었었다. 그 다음에 D는 현재 시제입니다. 단순 현재. 고용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문장 속에 지금 현재, 과거, 미래를 의미하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배경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Mr. Evans has played a key role 돼 있죠. Mr. Evans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developing, 무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cost effective LCDs 돼 있죠. 아주 비용 효율적인, 뭐 가성비 좋은 그런 LCD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말이죠. In our company, 우리 회사에서 for the past 6 years 돼 있죠. 지난 6개월에 걸쳐서, 자, 지난 6개월 동안 이 LCD 개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as a result, 그 결과 he was promoted to the youngest team leader 돼 있죠. he was promoted, 그는 진급했다, 승진되었다. to the youngest team leader,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되었다. last year. 자, and earns a high salary 돼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earns. 자, 높은 월급을 받았다도 아니고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받는다 이 말. 받는다. 단순 현재 시제 나왔습니다. 단순 현재 시제는 언제 씁니까? 일반적인 사실, 자연의 법칙, 불변의 진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 자, 이런 데 쓰죠. 자, 월급을 현재 받는다 이 말은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고용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적합하니까 D가 되겠죠. 고용될 것이다. 이건 아직까지 고용 안 되어 있단 말이고, 그 다음에 was employed는 뭡니까? 과거에는 고용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전부 오답이 되는 거고, D가 정답이 확실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도 오답을 소거하면은 조금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자, 그런 방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빈칸 안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A, B, C, D 시제가 다 다르다. 근데 시제를 나타내는 단서가 문장에 없어. 근데 바로 뒤에 문장을 보니까 현재 완료 has played a key role in developing cost-effective LCDs 돼 있죠. 가성비 좋은 LCD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고용될 거다.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없는 문장에서는 뭡니까? had PP 답이 안 된다 했습니다. 삭제.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단 말은 과거에만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C도 삭제. 그럼 정답은 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을 확실하게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단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높은 급여를 받는다라는 동사 earns a high salary, 이 부분이 정답의 직접적인 핵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이미 우리는 간접적으로 A, B, C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정답을 조금 더 빨리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Part 6는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파트 5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소비될 수 있는데 지문의 배경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악하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토익 칠 때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지금 2번 문제 보면은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죠. 보통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뭐 세 번째나 네 번째로 나올 때도 있는데 문장 집어넣는 문제는 중급자 이상이 아니라면은 초급자라면이죠.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토익 점수가 만약에 뭐 한 600점이 안 된다. 그런 초급자라면은 맨 마지막에 푸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는 있죠. 첫 번째 나오든 두 번째 나오든 간에 지문을 읽어봐야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세 문제보다 훨씬 더 지문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먼저 풀면서 지문을 찔끔찔끔 건드려 보는 거죠. 자, 나머지 세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는 1번, 3번, 4번을 먼저 풀면서 곳곳에 지문 곳곳을 조금씩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문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를 딱 건드리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뭐 굳이 순서대로 풀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초보분들은 있죠. 나머지 문제를 먼저 풀고 자, 문장을 집어넣는 거는 마지막에 푼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문맥을 파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A 한번 보세요. Our company is well known for providing competitive salary 돼 있죠.
자, be known for. be known for는 be famous for하고 비슷한 뜻인데 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뜻이죠. 자, where이 들어갔으니까 잘 알려져 있다. 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자, 우리 회사는 아주 월급이 빵빵하게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in addition 하면은 뿐만 아니라 he gets the highest bonus of all team leaders every year 돼 있죠. 자, 그는 자 get 하면은 현재 시제니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는 받는다. 뭘 받아? 가장 높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of all team leaders 모든 팀장들 중에서 every year 해마다 연간 보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단 말이죠. C는 I'd like to thank you for introducing such a great talent to our company 돼 있죠. 자, 저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자, for introducing 소개해 주셔서 뭘 소개해 줘서 such a great talent 그렇게 아주 대단한 재능 있는 사람을 우리 회사에 소개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고. 자, D는 furthermore 뿐만 아니라 he prefers to handle anything quickly 돼 있죠. 자, 그는 어떤 것이든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번 빈칸 앞에. 자, 지금 이 편지 내용은 데니스 에반스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우리 회사에서 비용 효율적인 LCD 모니터를 개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말을 했고 그 결과 승진도 빨리 했고 월급도 아주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빈칸인데 자, 여기서는 뭐가 가장 올리느냐 하면은 빈칸 바로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승진이 엄청 빨리 되었고 급여를 아주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것은 B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는 보너스도 모든 팀장들 중에 최고 많이 받는다. 금방 앞에 문장이 뭐였습니까? 최연소 팀장이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급여를 받는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 B에 보면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죠? 앞에도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B에도 뭡니까?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이 말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이 이거 4개 중에서는 B가 가장 적합하다.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자, 3번은 지금 A의 prior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이건 before하고 같은 뜻이죠. 그럼 while은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두 가지 뜻이 있어. 주어가 뭐뭐 하는 동안에 또는 주어가 뭐뭐 하는 반면에 자, on 전치사 regardless of 전치사 무엇에 관계없이 자, 빈칸 뒤에 working at Dream Electronics에 있죠. 빈칸 뒤에 동명사니까 전치사가 답이지 접속사는 절대 답이 아니다. 그럼 B를 삭제하고 A, C, D 중에서 뭐가 답일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답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B란 말이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 예전에는 한 몇 년 전까지는 있죠. 한 2, 3년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토익 시험에 ing가 빈칸 뒤에 있으면은 거의 100% 전치사 같은 게 답이었습니다. 접속사가 답이 되는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접속사가 응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번처럼 이렇게 나오면 있죠. 뒤에 ing니까 부사절 접속사 B 삭제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답이 뭔지 이것 떼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해석해보고 자, 이렇게 답을 찾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떤 걸 넣어도 말도 안 되고 멘붕에 빠져버리는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자, 토익 시험은 가뜩이나 여러분들 RC 문제 풀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함정에 걸려들어 가지고 엉뚱한 거 중에서 답을 고르려고 막 시간 보내다가 결국은 답을 못 찾고 헤매게 되는 경우에 시간은 한 3, 4분이나 지났는데 자,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유형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자, 왜 B가 답이냐면은 자, Y는 무슨 접속사를 했죠, 내가? 부사절 접속사다. 부사절 접속사는 있죠. 뒤에 일반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빈칸 뒤에는 뭡니까? 문장이 아니라 working at Dream Electronics라는 절이 아니라 구어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이게 왜 답이 될 수 있냐면은 자, 부사절을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서 분사구문으로 줄여 쓸 수 있죠. 맞죠? 분사구문으로 줄였을 때 일반적으로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했을 때 의미 전달이 좀 이렇게 부정확하게 될 염려가 있다면은
부사절 접속사를 써주기도 합니다. 분사구문 앞에. 자,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완벽한 문장이 아닐 때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올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를 만약에 생략해버리면 있죠. after나 before나 이런 걸 생략해버리면은 뭐뭐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지 뭐뭐 하고 나서 일어난 일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있죠. 부사절 접속사를 분사구문 앞에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prior to는 before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on 다음에 ing가 들어가면은, on 다음에 동명사가 들어가면은 뭐뭐 하자마자, regardless of는 무엇에 관계없이,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지금 빈칸 앞에까지는, 지금 이 편지 속에 있는 인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해온 사람이고 이 회사에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해왔고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 빈칸 뒤에는 3번 빈칸 뒤에는 working at Dream Electronics 드림 전자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콤마 뒤에 보세요. Mr. Evans has been a role model for all employees 있죠. has been 현재 완료 시제가 또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었다 이 말이죠. 롤 모델.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사람은 모든 직원들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되었다. 아주 모범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라는 말은 개념이 안 맞죠 지금. 왜? 현재 완료는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근무해 오는 동안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 정답은 B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다음에 있는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고 보면 됩니다. 분사구문. 아시겠죠? 자, 분사구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따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문을 읽어본 결과 이 지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회사의 직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맞죠? 어떤 제3자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3자, 미스터 에반스라는 그 제3자가 이 편지 내의 주인공입니다. 맞죠? 편지를 쓰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편지 속에 있는 주인공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제3자, 미스터 에반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빈칸 앞에 보세요. 4번 앞에 respect 돼 있죠. respect. 존경한다 이 말이죠. 빈칸 다음에는 humanity and professionalism. 자, 휴머니티는 뭐냐면 인간성이고 인간미, 그 다음 프로페셔널리즘은 뭐 직업정신, 뭐 프로의식 이런 뜻입니다. 자, 인간미와 프로의식을 존경한다. 누구의? 미스터 에반스의 인간미와 프로의식이겠지. 정답은 3인칭 단수 남자 his가 답입니다. 자, 4번 같은 문제는 1, 2, 3번을 제대로 풀었다면 이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고 그러면은 바로 보자마자 정답을 쓸 수 있겠죠. 굳이 뭐 리스펙트 앞에를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번 문제와 같이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파트 5에서는 문장 속에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트 6에서는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데 대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information입니다. 지문의 종류는 자 5번에 봅니다. 5번에 before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 다음 in case는 that을 생략했는데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 주어가 만약에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 다음 following은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fter와 비슷한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given 이거는 있죠. that이 있으면 접속사, that이 없으면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고려할 때.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B 빼고는 전부 다 전치사로도 쓸 수 전부 다 전치사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물론 A는 전치사와 접속사 다 됩니다. 근데 빈칸 다음에 shipping them 돼 있죠. 그것들을 발송한다. 근데 여기서 있죠. 만약에 이게 분사구문이면은 in case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알겠죠? 자, A, C, D는 전치사인데 A, C, D 중에 정답이라면은 빈칸 다음에 있는 shipping이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봅시다. Thanks for purchasing our product. 우리 상품을 구매해줘서 고맙습니다. Through the Dreams Furniture Online Shopping Mall 돼 있죠. 자, Dreams Furniture Online Shopping Mall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해줘서 고맙다. To ensure your satisfaction. 여러분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해주기 위해서 our quality team, 우리의 품질팀이 thoroughly, 철저하게 checks your product, 여러분의 제품들을 점검합니다 이 말이죠. 빈칸 다음에 shipping them, 그것들을 발송한단 말이죠. 자,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주문을 했는데 발송하고 나서 점검하면 점검할 수가 없죠. 발송하고 나면은. 그래서 발송하기 전에. 그래서 before가 가장 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물건을 구매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번에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 봅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survey 돼 있죠. 자, 설문조사에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는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evaluate our product 돼 있죠. 만약에 당신이 우리 제품을 평가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C는 All our products go through a thorough durability test 돼 있죠. 자, durability test는 내구성 테스트입니다. 자, 모든 우리 제품들은 go through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철저한 내구성 테스트를 겪는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D는 If any problem should occur 돼 있죠. 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라도 혹시라도 발생한다면은 just let us know online.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가정법 미래인데 가정법 미래는 있죠. 부사절에 if절에 동사가 should 동사 원형이 오는데 가정법 현재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하지만 가정법 미래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법 현재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그냥 동사 현재형을 쓰는데 가정법 미래는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럼 이게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는 의미상의 차이가 없을까?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 쓰겠죠. 자, 가정법 미래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할 때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로 쓰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문장을 뒤에 있는 문장을 if any problem occurs 이렇게 쓰면은 어떤 문제점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should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should occur를 써버리면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미래의 일을 가정한다 했죠. 우리 제품은 어떤 문제도 생길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의미를 조금 더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가정법 현재보다는 가정법 미래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문제점이 생기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해라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우리가 6번 빈칸 앞에 문장을 봅니다. We always prioritize. 우리는 항상 자, prioritize 하면은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다 뜻입니다. 무엇을 고객 만족을 무엇보다 over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그 다음 빈칸입니다. 자, 빈칸 뒤에는 Our Customer Service Department will help you. 고객 서비스 부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뭐 하도록? 자, with an exchange or refund right away. 당장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빈칸 앞에는 6번 빈칸 앞에는 우리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놓고 빈칸 뒤에 뜬금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안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말도 안 해놓고 뜬금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 이런 말 하면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토익에서는 절대 상식에 어긋난 내용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정답은 D가 되겠죠. 문제점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은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고객 서비스 부서가 여러분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맥이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봅니다. 자, A는 현재 진행 동사, 그 다음에 B는 to 부정사의 수동태, 그 다음에 C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process는 처리라는 뜻도 되고 처리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D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런데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process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써야 되는데 일단 B와 D가 정답 후보죠. 동사 자리라면 D가 답이고 동사 자리가 아니면 B가 답입니다. 자, 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쫙 보니까 동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사가 아닌 걸 답으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received는 동사가 아니다. 왜? 과거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request를 꾸미고 있죠.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 과거 분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received 타동사인데 무엇을 받다 뜻인데 received 뒤에 바로 전치사가 나왔지 목적어가 없죠. 자, 동사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가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불규칙 변화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언뜻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동사인지 이게 과거분사인지 구분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있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과거분사, 목적어 있으면 뭡니까? 동사의 과거형이다. 물론 자동사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지 않는다. 자,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동사의 비율은 30%도 안 되기 때문에 동사 중에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사는 눈에 보일 때마다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동사 자리가 빈칸이 되니까 D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request received before 5 p.m. 하면은 오후 5시 이전에 오후 5시 이전에 접수된 요청들은 are processed 처리됩니다. on the same day 당일에, 그날에 처리된다. 자, 8번 문제 봅니다. 빈칸 바로 뒤에 보면은 동사가 있어. 이게 주어냐? 아닙니다. 주어는 뭡니까? shipping charges, 배송요금, 이게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빈칸 다음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아니야. 명사는 주어가 아니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되죠. 보기 4개 중에서 목적어나 보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B, C, D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자, 접속사 역할을 하는 A는 삭제입니다. 자, 뭐 때문에, through 무엇을 통하여,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despite와 비슷한 뜻입니다. 자, B, C, D 중에 정답인데, 자, 빈칸 앞에 보니까 shipping charges for returns 돼 있죠. 어떤 반품에 대한 배송 요금은 will be handled, 처리될 것입니다. by us, 우리에 의해서. 자, 빈칸 뒤에는 제품 결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반품에 대한 배송 요금은 우리에 의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제품 결함 때문에 반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due to가 가장 적합하다. 자, due to와 같은 뜻을 가진 전치사 뭐가 있습니까? owing to 또는 because of 이런 게 있고, 자, 그리고 notwithstanding, 이게 지금 전치사인데 엄청 길죠. not, with, standing 단어 3개가 한꺼번에 결합된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이거는 있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뜻인데, 이거는 despite와 비슷한 뜻이고, 그리고 in spite of와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치사와 notwithstanding의 차이점은, 이거는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라는 뜻으로서 부사로도 쓰입니다. 부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notwithstanding 다음에 대시 붙으면 있죠.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대시 없으면 전치사, 대시 있으면 접속사. 자,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notwithstanding, 이게 전치사 문제에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시중에 나와 있는 토익 교재에는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아예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시험 칠 때 가끔 나오면은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파6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 다음에도 제가 최신 기출 문제를 변형시켜 가지고 항상 최신 경향이 반영된 문제로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